안녕하세요.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이 맞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사학과 김다빈, 김지수입니다. 저희는 모두에게 익숙할 것이라 생각되는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삼국 전쟁으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면서 벌어진 전쟁으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간 치러졌습니다. 1392년에 건국된 조선은 건국 후 200여 년 동안 외부에서 별다른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1592년 일본군의 침략으로 이러한 조선의 평화가 흔들리게 됩니다. 100여 년간의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통일된 일본의 힘을 조선을 침략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조선의 힘을 빌리겠다는 정명가도의 명분을 내세워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인은 다양하게 추측되는데요. 미천한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던 히데요시가 명나라와 조선을 정벌함으로써 자신의 명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후대에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사실 일본 전역이 통일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과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유력 영주들과 장수들도 전쟁을 만류했지만 히데요시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있기 전부터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 시기 조선은 조정의 단파 싸움으로 인해 국론이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분단 간의 극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고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침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조선은 건국 후 200년 동안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면서 군사제도와 체제가 허술해져 있는 상태였던 반면 일본은 전국 시기 한 세기에 걸친 내전을 통해 많은 전투 경험과 병력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초반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며 임진왜란의 동아시아 3국이 모두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 만력제는 조공국인 조선의 위험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권위를 드높여 조정 신료들의 기선을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전력이 매우 막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국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명나라가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3국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 항상 중심이 되는 것은 중국이었는데 일본이 중국과 한국 모두에 위협을 가하는 전쟁을 주도하면서 일본이 중국 못지않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약 20만 병력의 원정군을 편성하여 1592년 4월에 병선 700여 척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하였습니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조선군은 쉽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왜군은 손쉽게 한양을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조는 급하게 개성, 평양, 의주로 연이어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왜군에게 20일 만에 수도가 함락당하고 왜군은 평양과 함경도 지방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세를 뒤집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위와 같은 전술을 사용해 왜군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고 그리하여 5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벌어진 옥포, 화포, 적진포해전에서 적산 37척을 분포하는 대승을 거두어 조선의 첫 승리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연이어 5월 29일에서 6월 10일 사천, 당포, 당포, 율포 등 4차례의 해전에서 외선 72척을 침몰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거북선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왜군의 주요 전력은 상대방의 전함에 접근하여 조총을 쏘거나 배전에 뛰어올라 검술로 상대방 진영을 장악하는 백병전이었습니다. 일본의 군선인 세키본에도 배의 앞부분이 뾰족하게 생겨서 상대의 배에 돌격하여 뛰어오르는 전법에 최적화된 형태였습니다. 거북선은 이러한 일본군의 전술을 무력화시키고 막강한 화력과 돌격력으로 일본 수군의 전열을 완전히 분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로 수군은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갑니다. 6월경에는 일본 대전단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하여 하객진을 펴고 각종 총통을 쏘아 적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도망가려는 왜군에 달려들어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승리로 조선이 해상을 완전히 장악하여 왜군의 서해 진출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봉기한 의병도 왜군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된 의병은 자신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왜군보다 지리를 잘 아는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이렇듯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전세는 조선에 유리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어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오며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수복하고 왜군을 남쪽으로 몰아냈습니다. 또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두자 왜군은 점차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화의가 진행되게 되었고 3년여에 걸쳐 사신이 왕래하며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왜군은 다시 조선해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무고로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균 장군의 미숙한 전술로 인해 왜군에 패배하였습니다. 육지에서도 조선군이 계속해서 패전하여 일본군이 북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 조명연합군이 직산 북방 소사평에서 승리를 거두며 왜군의 북상을 차단시켰고 원균이 패사한 뒤 다시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며 일본군의 서진도 막았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동시에 왜군은 철수를 시작했고 이순신은 왜군이 일본으로 무사 귀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남해 노량에서 치러졌고 조선 수군은 적함 200여 척을 분파하는 대승을 거두며 왜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7년간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조선과 명나라였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일본보다 조선과 명나라에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먼저 조선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굉장히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랜 전쟁을 거치며 국토가 황폐해지면서 임진왜란 이전과 비교하여 경작이 가능한 농토의 비율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 역시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농토와 인구의 감소는 국고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과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고 약탈되었으며 전랑중, 노비대장과 솔지대장이 소실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비의 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신분제가 동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쟁 중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일본에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명나라 역시 임진왜란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랜 전쟁은 명나라 조정에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고 거듭된 출병으로 재정난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당시 명나라 조정은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진의 누르하치는 이 틈을 타서 만주 지역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1616년 누르하치가 여진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우게 되고 후금을 건국한 지 3년 만에 명나라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명나라는 후금에 비해 훨씬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듭된 전투와 혼란으로 인해 후금에게 당해내지 못하고 참패하게 됩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대륙을 차지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이자성이 일으킨 농민 반란으로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자 다음 해에 바로 록병에 입성하게 되면서 결국 중국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동시에 명나라를 정벌하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후퇴했습니다. 일본 역시 대규모 원정을 치르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기는 했지만 국가 기틀에 큰 타격을 입은 조선과 명나라에 비하면 훨씬 피해가 적었습니다. 임진왜란에 참여한 다이묘들은 피해를 보았지만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은 유력 다이묘들도 많았고 패전으로 인한 피해는 참전했던 다이묘들의 몫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주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에는 에도 막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의 모든 책임을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돌리며 조선과의 국교 재개, 중국 대륙과의 무역 재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진왜란에 반대하던 여러 다이묘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찬성했고 일본은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 일본은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조선에서 약탈한 문화재나 납치한 학자, 기술자들을 통해 유학과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명나라, 일본이 벌인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이었습니다. 삼국에서 동원된 병력이 총 50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었으며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이후 조선의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조선의 정치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드리워졌으며 중국 대륙의 왕조 교체까지도 이끌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8년 노량에서 이순신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이후에도 살아 숨쉬며 조선, 나아가 동아시아 삼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불러왔던 전쟁이었습니다.